자, 두 번째 이제 그럼 거꾸로 2016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내년도 경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귀염둥이다 이거죠. 이 염둥이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예, 불안하죠, 사실은. 이 언매치하니까 이 정신병자의 정체를 뭐 할 건지, 얘가 성공할지 실패할 건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예측을 해보죠. 경제 전망이니까 저 새끼 실패할 건지 성공할 건지 전망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이 딱 등장했을 때 처음에 등장했던 게 바로 우리 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라면 우리 트럼프는 완전히 다르죠. 자유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를 표방합니까? 고립주의를 표방하죠. 제임 원로라고 그러죠. 우리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어. 오케이? 우리 미국 거나 알아서 하겠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사고방식이죠. 왜 우리가 세계의 경찰을 해야 돼? 이게 외교적으로는 가장 큰 거겠죠. 우리가 세계의 경찰에서 얻은 게 뭐가 있어? 라는 얘기죠. 언뜻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얘기지만 야, 내가 세계 경찰을 해서 내가 니네들한테 베풀어 줬지. 내가 얻은 게 뭐가 있어? 사실 엄청 많으면서. 근데 어쨌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놓친 것도 많으니까. 세계 경찰을 내가 왜 하느냐 이렇게 논리를 하면서 신고립주의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지구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이런 경제 전망을 부르시면서 그러면 우리 트럼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새끼 쌍둥이를 찾아가자 이거죠. 그 새끼랑 제일 비슷한 책을 찾아보면 그놈의 정체를 우리가 슬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놈하고 아주 비슷한 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정체, 똑같은 놈을 찾자. 누구냐? 기업인 출신을 찾아야 돼. 두 번째는 재산이 많은 놈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탈세할 줄 아는 놈을 찾아야 돼. 18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잖아요, 얘가. 보통 놈이 아니죠. 보통 친구 아니에요. 부동산 건설을 잘하는 놈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 왜 웃으십니까? 벌써 눈치채신가요? 보수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15년의 앞에서 10년 정도 진보 정권이 집권한 그런 곳을 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노력을 해서 간신히 쌍둥이를 찾아냈습니다. 트럼프의 쌍둥이를 찾아냈더니 이놈이 나오더군요. 저는 빈틈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랑 너무 똑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웃자는 게 아니라 제가 요번에 우리 가보시면 형명사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실 반성하고 정말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5분만 제가 이 글로 써려고 다 아까 글 쓰다 말았었는데 이거는 편집하도 좋은데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런 강의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정말 딱 9년 만입니다. 제가 2008년 쥐박이라고 그랬다가 그 이후로 겪은 일들은 정말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앞장서서 이렇게 막 하고 더 해악과 풍자를 날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못 돼서 못 했었고요. 정말 제가 그거는 정말 반성을 합니다. 제가 제일 크게 반성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이런 강의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정말 제일 여러분 촛불 집회하고서 제일 너무 감사하고 변한 게 강의에 자기 검열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강사하는 사람이 자기 검열을 하면서 강의를 할 때 그 드는 자괴감은요. 대통령이 왜 됐을까 하는 드는 자괴감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따위 자괴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자존감이 상하죠. 자기 검열을 하니까 내가 이걸 올려도 될까? 아이 괜히 이거 쓸데없이. 그러고 나서 계속 우리 전에 강의하면 뭐예요? 야 이건 오프더래 오프용이야 이러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이게 됐으니까 우리 얘는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업인 출신이고 자 보십시오. 기업인 출신, 그룹 오너, 현대건설 사장.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재산 37억 4조. 조사하는 기관마다 달라요. 이명박 175 플러스 추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조사가 있어야겠죠. 18년간 소득세 미납했고 BBK 주가 조작하고 부동산 전문가. 그죠? 그래서 너무나 완벽하게 같아갖고 내가 이명박만 알면 우리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아주 공통점이 많아갖고 이것도 유사하지만 이것도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친구다. 그럼 이 동물들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리쇼어링. 저게 최고로 히트를 칠 미국의 첫 번째 경제정책입니다. 리쇼어링이 뭡니까 여러분? 공장 가져오기. 외국 간 공장 가져오자. 여러분이 포항에서 일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뭐라 그럴까 A씨라고 할게요. 이제 앞으로 제가 그분을 갖다가 그죠? A씨 입장에서 트럼프 찍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찍었는데 트럼프가 북한에 폭격을 하든 북한에서 뭐 한국에다가 방위비를 더 받든 예? 쿠바랑 교역을 하든 관심 없어요 그분들. 그건 정말 부가적인 정책입니다. 그분들 내년 대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4년 뒤 대선하고는. 4년 뒤 대선은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제일 하는 거 짝 했는데 누구랑 싸웠습니까 여러분이? 한진중공업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네, 필리핀 마닐라가 있지 않습니까? 갖고 온대잖아요 다시. 그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리쇼어링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려고 합니다. 리쇼어링 리쇼어링 리쇼어링. 미국의 첫 번째 정책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야 수입 안 할 거야 당연히 보호무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달러는 강세가 될까요? 약세가 될까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금리 저달러. 약세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예.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은 저럴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그 다음에 네 번째, 트럼프의 정책에서는 감세 및 재정 지출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우리 트럼프의 4대 정책이라고 저는 뽑아봤습니다. 저걸 이해하시면 이제 미국 경제가 보일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쓴 글이 있어요. 영어인데 번역했어야 되는데 I must be honest. 발음 용서해 주시고요. 난 진짜 솔직히 말하면 뭐 이 새끼 솔직히 말하면 믿을 수는 없지만 I'm a low interest rate person이다. 예, 나는 저환율주의자다 이거죠. 저환율자이자이고 만약에 이자율을 너무 못 빌리게 되면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에서 안 올리면 우리만 엿댄다. 이 얘기 써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는 왜 저금리주의자일까요?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럼요. 부동산 업자가 어떻게 고금리 정책했습니까? 현대건설을 우리 이명박 정권 때 고금리 논의하는 게 웃긴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로 봤어요, 그 사람 얘기하면. 고금리 정책을 쓸 거래요. 아니 건설회사 사장이 현대건설 사장이 대통령 됐는데 고금리 정책을 쓴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마치 제가 대통령 됐는데 사교육 억제책을 쓸 거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뭐 말로 하겠죠. 사교육을 억제하는 한편 공교육과 사교육을 억제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그러나 일부 정상적인 사교육은 공교육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요, 뒤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얘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당연히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정치적 당연히 미국 경제 전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미국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을 이해해야 되고 특히 이번 미국 대선은 너무나 그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다른 공약을 갖고 왔던 세력이 붙었기 때문에 그 당선 세력을 이해하지 클린턴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렇게 강의 안 했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클린턴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 작년하고 똑같은 기조로 갔겠죠. 근데 그건 클린턴이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 미국 경제는.